네, 안녕하세요. 다이스크림웍스의 조 브라운입니다. 네, 오늘은 숄더리그와 한국에선 다 짐벌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선 김벌이라고 하는 짐벌이 합쳐진 숄더 김벌, 숄더 짐벌 리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리그를 셋업하려면은 먼저 숄더리그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RS3 프로와 FX6 혹은 FX3를 올릴 거기 때문에 경량 숄더리그만 있으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의 아이템들을 더해서 바로 영화 크리에이터 촬영에 쓰였던 그 리그 셋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만드시는데 다른 분들의 셋업을 참고하고 또 제 나름대로 추가를 해서 저만의 리그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셋업을 해서 촬영에 활용을 하고 있었고 일단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분해해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스몰리그 치즈 플레이트 2개가 필요한데요. 15mm 로드에 플레이트 1개로 지탱했을 때는 이 4분의 1인치 나사 2개로 카메라와 렌즈와 이 짐벌의 무게를 전부 견디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나사 2개가 부러진다면은 그 전체 리그가 다 쏟아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걸 2개를 연결해서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mm 로드 어댑터를 위와 아래로 각각 2개를 마운트를 해서 이 사각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좀 튼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몰리그 15mm 로드 어댑터입니다. 요거를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잠가 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한 판 만들었고요. 두 번째 치즈 플레이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튼튼하게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mm 로드 짧은 거 2개를 준비할 거예요. 이걸로 이 2개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좀 더 튼튼한 구조를 위해서 요 정도 떨어뜨려서 긴 로드 2개를 이렇게 같이 사각형 구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RS3 파워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요거는 스몰리그에서 나온 것도 있고 틸타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스몰리그에서 나온 건 파워 들어가는 부분이랑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D탭 전원을 추가로 다른 장비에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어드밴스드 링 그립도 그렇고 뭐 플로트라든지 틸타 장비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틸타 베이스 플레이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틸타 파워 베이스 플레이트는 틸타에서 나온 하이드라 에일리언 카마운트 시스템 혹은 틸타 플로트를 구입하시면 그 안에 이 파워 베이스 플레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2개 다 지금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베이스 플레이트는 최대한 높이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카메라가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로드에 걸리지 않고 카메라 레벨도 숄더리그로 장착을 했을 때 너무 낮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튼튼하게 장착이 됐고요. 숄더 패드가 요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숄더 패드를 사용해서 할 거고요. 로제트 핸들 15mm 로드 어댑터랑 숄더 패드입니다. 15mm 로드 로제트 어댑터에는 이 틸타에서 나온 퀵 어드저스트먼트 로제트 어댑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하나씩 달아놨고요. 짐벌 카메라 렌즈를 전부 다 마운트하고 이 V마운트 배터리까지 여기다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게가 꽤 있거든요. 이 로제트 마운트 각도 조절은 꽤 자주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 나사를 돌려서 하게 된다면 조수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퀵 어댑터를 한 세트를 장착을 했고요. 핸들에까지 총 2세트가 필요해요. 왼쪽 오른쪽 한 세트 그리고 또 한 세트, 이렇게 2세트가 필요합니다. 숄더 패드를 마운트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여기에서 짐벌이 나오게 되고 앞에 이렇게
핸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V마운트 배터리 플레이트를 장착을 할 거고요. 요거는 ZG 시내, GG 시내에서 나온 V마운트 배터리 플레이트고요. 요게 출력도 좋고 굉장히 만듦새도 좋고 포트의 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PD 아웃이 2개가 있고요. USB-A로도 나오고 DC 12V, 8.4V, D탭 14.8V, DC 12V 또 하나 있고 D탭 2개, 그리고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요 V마운트 플레이트를 뒤쪽에 장착을 하고요. 이 앞쪽이 짐벌 카메라 렌즈를 모두 달게 되면 꽤 무거워져서 요 배터리 플레이트로 카운터웨이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뒤로 빼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짐벌 외에 모니터라든지 무선 송수신기 같은 부가 장비들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멀티디 탭을 달아주면 거리가 여기까지 전부 오기에는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런 멀티디 탭을 하나 달아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라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RS 파워베이스 플레이트 전원을 멀티디 탭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케이블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쪽에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숄더 리그에 로제트 익스텐션 암을 달아서 핸들을 달아야 되는데, 요게 처음에 제가 숄더 리그를 구입할 때 왔던 익스텐션 암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게를 버티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이 정말 말 그대로 경량 숄더 리그에만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요걸 잡고 조금만 힘을 주면은 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못 쓰겠고 바로 튼튼한 거를 구입하자 길이 조절까지 되는 스몰 리그 익스텐션 암입니다. 자, 먼저 요 앞쪽에는 퀵 어드저스트 로제트 어댑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요거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퀵 어드저스트먼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엄지로 컨트롤하기 쉬운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대략 90도 정도 되겠네요. 보시면 네, 요 각도가 90도가 되면 이거를 잡고 컨트롤하기가 수월합니다. 요 90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도 90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하면 수월한 각도 조절이 되죠. 엄지로. 이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숄더 리그 포지션으로 잡고 있을 때 핸들에서 RS3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틸타 어드밴스드 링그립을 갖고 있는데, 어드밴스드 링그립에는 이렇게 RS3를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RS3를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는 뉴클리어스 팔로우 포커스를 2채널로 컨트롤할 수 있는 팔로우 포커스 핸들이 있는데,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옆쪽에 나토 레일이 있어요. 여기에 로제트 마운트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틸타에서 나온 로제트 나토 클램프고요. 이거를 퀵 어드저스트 로제트 어댑터에 나토 클램프를 같이 결합을 해서 장착을 해줄 겁니다. 그 전에 이 로제트 어댑터를 익스텐션 암에다가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왼쪽 먼저 장착을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여기에 이 로제트 나토 클램프를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이 락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엄지 컨트롤과 락 핸들이 반대로 가게 장착을 해줍니다. 네, 반대쪽도 튼튼하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요렇게 장착을 하신 다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오른손으로 이 조이스틱을 컨트롤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를 오른쪽에다가 달 거고요. 이런 모양으로 각도 조절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각도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 레벨 뿐만이 아니라 웨이스트 레벨이나 안각에서 활용을 하게 될 때도 이 핸들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던가 뭐 다양한 포지션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퀵 어드저스트 로제트 어댑터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리모트 핸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위쪽에 나사산이랑 이 접점이 있어요.
이 상태로 촬영을 하다가 이 바닥에다 이렇게 막 내려놓고 어딘가에 부딪히고 하면 이 부분이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부품이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이 리모트 핸들을 따로 구입하면은 요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드밴스드 링그립에 이 부품이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따로 구입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에는 이걸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부품을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게 틸타 저펜이었습니다. 일본 틸타 홈페이지에서는 이걸 팔더라고요, 따로. 다행히 요즘 N이 좀 싸기 때문에 직구를 하는데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가격이 근데 싼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콜드슈 마운트로 나오는 부품도 있고요, 나토 클램프로 나오는 거, 그리고 아리 로케이트 핀 2개 달린 요 4분의 1인치로 나오는 부품도 있어서 일단 바닥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토 클램프라든지 4분의 1인치 나사를 아래쪽으로 해서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또 요 부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 쪽에 놓는 거는 콜드슈 마운트로 2개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이쪽에 로케이팅 핀이 있어갖고 이 로케이팅 핀을 여기다 맞춰주고 돌리면 됩니다. 네. 이 핸들의 단자 부분을 보호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전하게 단자 쪽을 보호하고요. 이러면 마음 놓고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왼쪽 핸들 위쪽에다 모니터를 달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이 나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토 클램프는 이쪽으로, 오른쪽 핸들에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 이 RS3가 이쪽에 장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리모트 핸들로 RS3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RS3 옆쪽에 이 단자에 이 리모트 수신기를 달아야 돼요. 여기에 단자에 맞춰서 수신기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V마운트 배터리를 달아서 카운터 밸런스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무거운 V마운트 배터리를 다는 게 좋고요. 제가 쓰는 모니터는 와이어리스로 FX3를 컨트롤할 수 있는 포트키 LH5P2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이어리스로 연결을 해놨다가 이 FX3 전원을 껐다 키면 다시 메뉴로 들어가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연결이 안 돼갖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V마운트 핫스왑 플레이트를 중간에 낄 겁니다. 이건 스위트에서 나온 V마운트 핫스왑 플레이트고요. 이 플레이트를 중간에 껴주면 120초까지 이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초면 2분이잖아요. 2분 안에 V마운트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먼저 이 V마운트 핫스왑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준 다음 V마운트 배터리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쪽에 짐벌, 카메라 전부 달려도 뒤쪽에 무게가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카운터 밸런스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리모트 핸들은 링그립에 연결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에 단자로 전원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18650 배터리를 껴줘야 돼요. 그리고 이 18650 배터리를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리모트 핸들 배터리 들어가는 곳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18650도 보호 회로 내장형들은 보통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길이가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보호 회로가 그렇다고 내장이 안 된 거를 쓰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내장형 중에서도 길이가 이 65mm로 짧은 것만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렇게만 달았을 때는 이 안각 촬영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리어 핸들을 달아줘야 되는데 요것도 틸타에서 나온 리어 핸들인데 여기에 요 단자를 통해 갖고 리모트 컨트롤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웨이로 가능한 거예요. 이쪽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자, 요거는 4분의 1인치 나사 2개로 장착이 되고요. 친절하게도 육각 렌치를 여기다가 마운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육각 렌치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우 앵글을 잡을 때 이쪽을 잡고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짐볼 조정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 볼 텐데요. 이렇게 짐벌에 장착을 한 다음에 밸런스를 잡아주시고요. 네, 락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장착을 해볼 건데요.
이 포트키 모니터에는 케이지를 장착한 다음에 퀵 릴리즈 플레이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브라켓 위아래로 퀵 릴리즈 플레이트를 달고 짐벌 핸들 쪽에도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달려 있거든요. 이쪽에도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달려 있고 요거를 장착을 하고 여기다가 이 모니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러면 와 무겁다. 이렇게 숄더 그립의 앵글에 따라서 각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이 무게를 지탱해 줄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짐벌용 스트랩이 있거든요. 요거는 디지털 포토사에서 나온 스트랩이고 요거랑 D링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D자 형태의 고리와 4분의 1인치 나사가 달려있는 이 왼쪽 핸들 쪽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웨이스트 레벨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쪽에만 하나 추가로 무게를 지탱해줘도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모니터 뒤쪽에 보시면 원래 이 포트키 LH5P2는 그 MPF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MPF 배터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전원은 요 DC로 공급할 수 있는 요 어댑터를 이렇게 끼고 무선 송수신기를 이쪽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MPF 어댑터에만 D탭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모니터와 무선 송수신기가 동시에 전원이 공급이 되거든요. 렌즈랑 너무 가까운데 편할 때 걸리겠다. 이건 바꾸자. 중간에 매직업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패닝할 때 안 걸릴 정도로만 된 것 같습니다. V마운트 배터리를 켜고 전원을 넣으면 네, 요 핸들에도 넣으면 네, 셋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모니터는 카메라를 우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레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틸팅 엄지 컨트롤러로 가능하고요. 뭐 짐벌 락도 되고 기본적으로 팔로우 되고요. 이 모니터는 이 터치 포커스도 가능해서요.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가까운 쪽에 있는 거를 터치를 하고 또 네, 모니터 터치를 통해 갖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포커스가. 그리고 이렇게 웨이스트별로 촬영할 때는 모니터를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도 틸팅 가능하고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리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리센터, 네, 리센터도 가능하고 팔로우 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는 포커스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다만 단점이 있기는 한데 짐벌을 앞으로 눕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눕혀서 사용할 때는 걸을 때 이 캥거루 현상을 좀 못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걸어보면 걸을 때마다 팔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가 얹어놓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의 충격이 전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셋업은 웨이스트 레벨이나 아니면 로우 앵글이나 이런 앵글로 좀 장시간 짐벌을 운영해야 된다고 할 때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짧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촬영할 때 적합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RS3 프로에 들어있는 12mm 로드랑 이 포커스 기어를 결합하고 줌 컨트롤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네 렌즈라면은 포커스 컨트롤을 한다거나 조금씩 다르게 조합할 수 있는데, 제가 조합한 이 숄더 짐벌 리그는 이런 모양이고, 제가 직접 촬영 때 운영을 해본 결과 확실히 장시간 짐벌 촬영을 하는데 정말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무게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짐벌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장시간 촬영할 때는 꽤 추천할 만한 그립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보여지는 룩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뭐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하는데 솔직히 뭐 숄더 리그랑 RS3, 뭐 RS2 짐벌을 갖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는 않아요. 치즈 플레이트나 아니면 요 15mm 로드 짧은 거, 편의성을 위해서 이 퀵 어드저스트 로제트 어댑터 이런 것들 조금만 비용을 투자하신 다음에 재밌는 셋업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셋업한 대로 혹은 여러분이 변형을 해서 한번 세팅해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운용을 해본 셋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